예, 제가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은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예, 이제 내일 세종시의 발전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번 제 세종시 출마를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13대 국회에 처음 출마할 때도 마치 운명처럼 등록 이틀 전에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등록 이틀 전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왔습니다. 세종시에 와서 처음 제가 본 플랜카드는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그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 세종시는 2002년 대선 때 여러 가지를 고민 끝에 기획본부장을 맡은 저와 후보이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로 결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선거에서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표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저항 때문에 선거에는 유리하지 않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탱크를 몰고 와서 맞고 싶다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이 집권을 해서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세종시를 없애고 싶어 했겠습니까? 정말 세종시를 인정하지도 않고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도민들이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러고 막아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와서 두 번째로 들은 말은 이렇게 여기까지 멀리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어르신들이 한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종시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가슴 아파하고 간절했으면은 처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저한테 주어진 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출마지만, 저에게 타산처럼 주어진 책무이지만 해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서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제가 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을 지고 가시밭길이든 자갈길이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 주어진 국가에 대한 소명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한테 주어진 당면과제를 한 번도 피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 때는 학생운동으로 싸웠고, 전두환 군부독재 시에는 제야민주화운동으로 싸웠고,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굴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면과제를 헤치면서 싸워왔습니다. 때로는 집권도 했고 때로는 정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아마 우리 사회는 더 깊은 절망과 나락으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을 믿고 시민들을 믿고 선거를 치러서 지방선거에서 반쯤 부활했습니다. 반쯤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이명박 정권과 같은 이런 더럽고 치사하고 부도덕하고 범죄자인 정권이 다시는 이 땅에 이 나라에 들어서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국민은 박정희 유신도 몰아냈고 전두환의 총칼도 몰아낸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수모를 당했습니다. 발가벗겨졌습니다. 민간인이 낱낱이 사찰을 당했습니다. 입마금하느라고 청와대에 현금을 갖다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몸통이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은 청와대 특정 업무비로 추정이 됩니다. 청와대 특정 업무비는 대통령만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대통령이 영수증 없이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사람을 입막음하는 게 이 정권의 도덕적 수준입니다. 이런 정권을 다시는 우리는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민주화를 이룩하여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의 지금 자녀들은 그 민주화의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 나라를 또다시 독재의 휘하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하고 있고 도청을 하고 있고 검찰을 시켜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 재판 보셨죠? 2번씩이나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권을 다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보십시오. 이 역 앞에서 과일을 파는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파셨냐고. 차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추위에, 이 찬 봄바람에 벌벌 떨면서 노정을 하시는데 얼마를 파느냐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없습니다. 부자들한테는 90조 원이 넘는 감세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나마 주던 최소한의 복지예산도 삭감하는 이런 모렴치하고 부도덕한 이런 정권을 다시는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을 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급소를 했는데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단 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안보를 도외시하고 아무런 정보도 없고 외교력도 없는 이 정권에게 어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정권에게 어떻게 우리의 국토방위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범법자는 모조리 구속을 시키고 은닉한 재산을 전부 환수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그 민낯을 낱낱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을 철저하게 이제는 끝을 내야 됩니다. 이 충청도가 그동안에 지역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한국 중시의 변방에 서 있었습니까? 아무런 충청에 이익도 되지 않는 충청이라는 지역 땅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이 충청도를 유린을 했습니까? 정치의 지역 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치는 정책을 가지고 노선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정당이 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발언권이 하나 없고 도덕권이 하나 없고 교섭제도 구성을 못해서 발언당하고 빌려와야 되는 이런 정치적 수모를 왜 우리 충청인들이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시는 이런 지역 땅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현실 정치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충청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충청도에 행정의 중심인 행정수도가 오고 제가 정치의 중심을 충청도에 세우면은 명실공히 충청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선거를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종 시민을 위해서, 충청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춘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고향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정말로 이제 소통을 하는 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을 만들어서 국민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쓰는 이상 세종대왕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정말로 소통하는 세종시, 소통하는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가 설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과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결국은 다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꿈은 별것이 아니지만 세종시민 전체의 꿈은 역사를 바꿉니다. 역사를 진전시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거운동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겨울 그 혹독한 추위에서도 잘 이기셨습니다. 참 분통 터지는 일도 많으셨겠지만 잘 인내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신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주 신성한 한 표를 잘 행사해서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좋은 세종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을 국민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